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20학번 박효진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사실 20학번인 저도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2학번이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S에 처음으로 22학번 새내기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우!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고를 졸업해서 올해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입학한 2학번 새내기 김재민입니다. 그러면 저랑 이제 2학번 차이가 나시는데 2년이 뭐 짧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정말 입시 제도나 이런 게 많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에 와서 코로나를 겪었지만 또 코로나와 입시 생활을 같이 보내시기도 했고, 그래서 본인의 MBTI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공부를 해오셨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제 MBTI는 ESFP인데요. 계획적이라고 딱히 할 수도 없고 공부하기 힘든 MBTI다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코로나가 터졌었는데 등교도 미뤄지고 온라인 클래스도 제대로 자리가 안 잡혔던 시기여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2학년 1학기 때 두 과목에서 2등급을 받아서 제 고등학교 전체 3학년 중에 최저 성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학기에는 코로나 집합 제한 때문에 스터디 카페가 새벽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우리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스터디 카페 가자, 돈도 걸고 그렇게 내기를 해서 그렇게 또 하루 종일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때 조금 떨어졌던 성적을 다 1등급을 받으면서 복구를 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혼자 있을 때 좀 집중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 같이 잘 된 그런 경우였나요? 일단 친구들이랑 다 같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터디 카페에 다 같이 우리 5시까지 모이자 오기로 하는 것 자체에 동기부여가 일단 됐었던 것 같아요. 결국 스터디 카페에 가서는 결국 자기 자리에 앉아서 혼자 공부를 하는 거였어서 크게 뭐 친구들이 방해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았고, 결국 그때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결과적으로도 다 같이 잘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사실 입시 제도가 계속 좀 많이 변화를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혼동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통합 문이과 첫 해 서울대 합격을 한 사람으로서 좀 그 이전이랑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수시였기 때문에 엄청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학종이라고 부르는 그런 수시 전형은 순서대로, 시험을 잘 본 순서대로 그냥 선발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존처럼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제가 비교과도 열심히 채우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에 학교도 많이 못 가고 친구들이랑 활동도 못 하고 하면서 좀 비교과 부분을 채우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비교과 부분을 또 잘 챙기셨다고 하셨잖아요. 좀 어떻게 챙기셨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등교도 미뤄지고 그래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고 제대로 생기부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학기 말에 제가 발표나 토론 같은 거는 못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배운 거에 좀 확장된 보고서 그런 거는 좀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세계사나 생활과 윤리 아니면 국어, 수학 이런 과목에서는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기억이 있어요. 또 그런 세특 중심의 비교과 외에도 제가 또 코로나 시국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 친구들끼리 그냥 소수의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는데, 저는 토론 동아리를 조직해서 친구들이랑 사회 여러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3학년 때는 코로나였지만 등교 수업도 계속 진행하고 해서 발표나 보고서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어떤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방법은 있다는 거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그냥 나서서 선생님 저 보고서 좀 쓰면 안 될까요? 발표 같은 거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그걸 받아주시고 조회해 주시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코로나니까 생기부 안 채워도 되겠지 그런 생각보다는 뭐라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찾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온라인으로 했다가 오프라인으로 했다가 계속 많이 바뀌었잖아요. 혹시 그런 와중에도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든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든 결국 공부는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자신이 집중만 잘할 수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온라인으로 처음 바뀌었을 때 그 집중을 못해서 성적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신에서 배운 내용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4주 정도를 시험 기간으로 잡고 먼저 첫 번째 주차에는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나 프린트를 일단 읽고 정독하는 거를 목표로 했었어요. 이거를 내 머릿속에 한번 넣고 지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읽는 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주차 아니면 3주차쯤 가서는 제가 읽은 것들,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을 노트에다가 제가 따로 옮겨 적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이때도
옮겨 적으면서 그 내용을 내가 다 외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적음으로써 내가 또 한 번 더 머리에 상기를 시키겠다, 쓰면서 그걸 공부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옮겨 적었던 것 같아요. 1, 2주 차이는 읽고 쓰면서 공부를 하다가 열흘 정도 남겼을 때는 문제를 많이 푸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이때는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틀리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또 저절로 외워지고 틀린 것들을 채점하고 답을 고치면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시험이 딱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는 다시 교과서나 노트에 필기한 것들을 다시 읽어보는 것들로 돌아갔어요. 이때는 교과서 사이사이 있는 자잘한 내용들까지 좀 전부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는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 내가 필기하면서 공부한 것들, 또 문제하면서 얻은 것들을 같이 공부하던 친구에게 또 설명해주는 식으로 공부를 마무리했었던 것 같아요. 입시 제도가 되게 많이 변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변한 게 수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못 겪어봤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그걸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이번 첫 해 통합 문이과 수능이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가장 크게 변한 거는 국어랑 수학의 선택 과목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어는 원래 공통으로 다들 똑같은 시험지를 풀었었는데 이제 언매나 화작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푸는 식으로 바뀌었고, 또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과 자연계 선택자들은 가형을 풀었고 문과는 나형을 풀고 그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게 미적분, 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푸는 식으로 바뀌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지 조금 더 유리할까, 어떤 걸 선택해야지 공부할 때 좀 더 쉬울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혹시 수능 성적 공개가 가능할까요? 네. 어떠셨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봤던 것 같아요. 언매, 확통, 그리고 사탐에서는 사회, 문화랑 경제를 선택해서 봤었는데 경제 한 과목 빼고는 다 1등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게 성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 건데요. 국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국어 자신 있는 편이 아니어서. 자신 있는 편이 아니어서 1등급을 받았다. 아니, 운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작이랑 언매 중에서 언매를 고르셨잖아요. 네. 혹시 그 언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언매가 좀 시간 단축에 있어서 유리했던 것 같아요. 화작은 조금 텍스트도 읽을 게 많고 문제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고 해서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는데, 언매는 답이 딱딱 나오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를 딱 마치고 나면 그 뒤로는 좀 감을 익히고 그렇게 문제 좀 푸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됐었어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22학년도 국어가 수능이 엄청 어려웠다고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수능을 보신 소감과 만약에 앞으로 또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면 어떻게 공부를 미리 대비하면 좋을지. 일단 국어가 어려웠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문제 풀자마자 어렵다, 이거 망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려운 느낌이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 스타일이랑 이번 수능에 나왔던 스타일이랑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풀면서 조금 당황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 문제를 받고 파본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파본 검사를 할 때는 사실 길이도 짧고 조금 쉬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 쬐끄만 지문 사이에 조금 뒤통수를 당한 그런 느낌이었어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번 수능을 좀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문제를 푸는 스킬적인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근본적인 독해 능력 자체나 평소에 갖고 있던 배경 지식, 그런 게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독서 지문에 경제 지문이 하나 나왔는데 평소에 알고 있던 주제여서 조금 다른 학생들은 어려워했지만 저는 조금 수월하게 그냥 쓱쓱 풀어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능 국어, 좀 변화된 수능 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출은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평가원이 냈던 방식과 그런 스타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EBS나 이감 같은 사설 모의고사 등도 푸는 것도 어떤 문제 풀이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설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저는 여름방학에 좀 풀다가 마지막에 파이널 기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풀었었는데,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문제 자체, 이 지문 자체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이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서 수능장에 대한 감각을 미리 경험해본다,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을 경험해본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설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도 원래는 이과, 문과에 따라서 가형, 나형 이렇게 있다가 이제 공통 부분이 생기고 선택 과목이 또 나뉘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형과 나형도 따로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 영역을 풀고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푸는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공통 영역은 다 같이 풀기 때문에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이과 학생들이 좀 더 잘 보잖아요. 그래서 좀 표준 점수나 그런 거에서도 미적이나 기하가 확통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지고 그런 차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세 가지 선택 과목 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가고 싶던 학교나 학과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굳이 요구하지 않는데 제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미적 기하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봐서 표준 점수 잘 받는 것도 좋지만 그냥 미적 기하 애매한 점수 받는 것보다는 확통 다 맞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확통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던 게 저한테는 결과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22학년도 수능 수학 시험을 보신 소감과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소신 발언을 하나 하자면 이번 수능 수학이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원래 기존에는 조금 풀만한 문제들 대부분이랑 엄청 어려운 문제 한두 개로 등급을 나누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다기보다는 중상위 수준의 준킬러 문제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었던 게 특징이었어요. 또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던 이유가 그 준킬러 문제들이 대부분 신유형이라서 좀 학생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신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절대적인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껴졌어서 저한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낀 그 신유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신유형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수학이라는 거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히고 그거를 여러 문제에 적용하는 식으로 푸는 거라서 유형이 바뀐다고 해서 자신의 수학 실력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형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수능이 저에게는 무난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쉽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시험이었다. 쉽지는 네,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수학 혹시 100점 맞으셨어요? 네. 우리가 공부할 때 기출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특히 국어와 수학에서 많은 변화가 이미 일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기출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출 문제라는 거는 평가원이 냈던 문제들인데, 그 수능을 출제하는 건 평가원이기 때문에 그 기출을 무시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기출 문제에만 매몰되는 건 또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유형도 많이 나오고 문제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기출만으로는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을 기본 틀로 삼고 그 안에서 사설 문제로 여러 가지 감각을 익히는, 또 새로운 것들을 접해보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는 뭐 사설이 푸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냥 기출이 전부다. 기출을 열심히 봐라.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기출 플러스 다른 사설 같은 것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네, 그런 거죠. 재민님은 수시로 서울대 입학을 하시긴 했지만 이번에 정시로 대학을 지원할 때 문과생들이 조금 불리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현역의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정시 지원에서 문과가 불리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수학 때문에 그게 가장 많이 말이 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 계열로 지원을 하는데 제한이 사라지면서 확통이 미적 기하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낮게 나타난다라는 것 때문에 이과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 탐구가 사회 탐구보다 조금 더 표준 점수가 잘 나와서 그렇게 수학이나 과탐에서 좀 더 잘 받은 표점을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해서 좀 더 높은 학교를 가려는 그런 경향들도 있어서 그렇게 문과가 불리하다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공부는 자기 자신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힘들 수도 있고 저의 경우도 그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신의 성향에 맞는 공부법을 잘 찾아서 열심히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기만 한다면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든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든 결국 좋은 성적,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 안녕!